얘들아, 요까지 하면 이제 이항 정리를 제외하고는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3월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3월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요 얘기만 오늘 해드릴게. 이게 표기는 이렇게 NHR로 하는 거 맞죠? 이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만 허락하여 R개를 뽑는다는 얘기잖아. R개는 서로 다른 R개가 아닌 거고. 예를 들면 1하고 2하고 3까지 하자. 몇 개가 있죠?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아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지? C2는 놔두고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면 4C 나오는 거 맞죠? 6가지인데 한번 세볼게요. 1, 2를 뽑을 수도 있지. 근데 1, 2하고 2, 1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조합은 순서를 무시하니까. 괜찮죠? 그럼 1, 2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 3 또요. 2, 3 또 1, 1 이게 중복을 허락하는 거고요. 또 2, 2 또 뭐가 되죠? 자,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거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 근데 왜 얘를 이렇게 계산하죠? 이거 내가 수표세 때는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조합에서 의미를 따지면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뽑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서로 다른 4개인가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갈 겁니다. 자, 2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요 앞에 숫자 보이시죠? 얘들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다 1씩 더해보세요. 얼마씩 더하라고? 자, 그럼 써보자. 처음에 뭐 나오죠? 1, 3, 1, 4, 2, 4, 1, 2, 2, 3. 이게 잘 보면 뭐뭐 중 1, 2, 3, 4 중 몇 개를 2개를 순서 없이 뽑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머시로 바뀐다? 근데 이거는 잘 들어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텐데 이게 증명이 아니고 뭔가 현상을 보여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 이해할 수는 있겠지. 이게 일단 거기 지금 중복조합 첫 페이지가 16페이지 맞죠? 맞지 않나요? 거기에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밑에 있는 막 1 지워지고 한 게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들아?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n 더하기 r-1c r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 아예 일반화로 왜 얘가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설명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데 자,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나를 연습을 시키면 A가 몇 개 있고 얘들아? 4개. B가 몇 개 있다면 이걸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팩을? 7팩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조합의 공식에 따르면 7C4 혹은 7C3으로 써도 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까지만 하고 갑니다. NHR에서 이 N개가 어떤 N개죠? 서로 다른 N개예요. 정의는 확실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만 허락하여, 그러니까 순서는 무시하고 R개를 뽑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N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선생님이. 그 칸막이가 N-1개가 필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게 한 변의 길이가 2야. 근데 내가 2등분을 하재. 몇 등분? 그러면 구분선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2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몇 등분을 한다? 3등분을 한다. 그러면 구분선이 몇 개? 2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가 2개가 있으면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했을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서로 다른 몇 개를 얘들아? n개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가 n-1개가 있다고 합시다. 뭐 마이너스 1개? n-1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1개야. 그 다음 몇 개를 뽑자고요? 그 r개는 동그라미를
알겠었다고 할게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칸막이의 모양은 다 똑같고 동그라미의 모양도 다 똑같다고 전제를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자, 이거를 또 이 상태로 문자로 하면 헷갈리니까 들어봐. 예를 들어 몇 H 뭐라고 하면 4H3.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이 서로 다른 몇 개를 4개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몇 개? 3개. 그 다음 몇 개를 내가 뽑을 거니까 그 3칸을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저 서로 다른 4개가 1, 2, 3, 4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잘 들으면 이해될 거야. 자, 이거를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몇 팩을? 6팩을 3팩, 3팩 나누면 되는 거 맞지? 그게 참고로 얘를 계산하는 공식이야. 6C3.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지금 칸막이를 몇 개를 놨다고 그랬죠? 잘 들으세요. 여기가 1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 여기가 뭐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 1, 2, 3, 4라고 썼으니까 여기는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이 맨 앞자리에 동그라미가 하나라도 있나 없나? 없어. 여기도요? 없고 여기도 없죠.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냐 하면 4만 3번 뽑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 하면 첫 번째 칸막이 앞에 몇 개 있죠? 요게 1을 하나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비었죠? 2는 안 뽑았다. 그 다음 여기가 누구 자리요? 그럼 이거는 1, 3, 3을 뜻하는 거예요. 4는 안 뽑았다. 알아듣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1이 몇 번? 4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할 때마다 얘를 몇 번, 얘를 몇 번, 얘를 몇 번 뽑았는지가 납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봐요. 이게 토탈 몇 개죠? 그러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지?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맞죠? 이거를 우리가 조합의 식에 따라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 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지. 자, 한 가지 더 해볼까? OH4 계산은 어떻게 하죠? C4 두 개 더해서 하나 빼면 8C4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서로 다른 몇 개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몇 개와 그 다음에 이 4가 들어갈 4칸을 준비하는 거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팩을? 몇 팩 몇 팩. 근데 원래 이거 더해서 이거 나오면 그걸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가 고일 과정이라고. 그럼 현재 이 자체는 뭐 뜻하는 거냐? 여기는 서로 다른 몇 개가 1, 2, 3, 4, 5를 뜻한다고 하면 듣고 있는 거죠? 요 자리가 누구 자리?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자리인데 현재 이 상황이면 5만 몇 번 뽑았다? 4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칸막이 몇 개죠? 4개? 요렇게 하면 끝인가요? 오케이. 그럼 이러면 1을 몇 번? 2는 없고요. 3 몇 개? 하나, 4 몇 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조합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중복 조합이. 요 설명도 아마 많이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논술적으로 또 내신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다루기에는 조금은 경향이 안 맞습니다. 이걸 뭐 박스형으로 낼 수도 없고. 근데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화 수업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풀리는지는 내일부터 진행을 하자고. 이러면 될 것 같아. 괜찮지? 16페이지를 피면 되고 그 중복조합에 대한 계산은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뜻이 뭐가 되는지 이제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좀 내용을 다룰 테니까 정리를 뭐 정리할 건 따로 없을 거예요. 정리할 건 따로 없을 거고 15번 문제 쪽부터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내용 정리는 선생님이 할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가 작년 수능에 30번에도 나왔던 쪽이고
어쨌든 중복조합이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보입니다. 중복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고 원순열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고요. 중복조합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원순열은 최근에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복조합 문제가 작년에 수능에서 나오긴 했는데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3점짜리였어서. 그래서 가장 경우의 수 세는 단원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게 여기다. 이 중복조합 쪽은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NHR이라고. 이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니네가 서로 다른 몇 개라고 그랬지 저 N이? N개라고 그랬고 이게 서로 다른 N개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중복은 허락을 하는데요. 중복은 허락을 하는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계산은 N 더하기 R에서 1을 뺀 다음에 여기에 CR이 들어간다.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었어. 지난번 수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얘 자체가 설명의 포인트가 될 텐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부정방정식의 형태야. 이 중복조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근의 조건을 붙여가면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X랑 Y랑 Z라는 세 개의 문자를 더해가지고 정답이 8이 되도록 하는 정수해를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야. 부정방정식의 뜻은 이런 거예요.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즉 내가 지금 만든 방정식이 문자의 개수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도 3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X가 뭐다, Y가 뭐다, Z가 뭐다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근데 방금 너네가 보는 것처럼 얘는 문자의 개수는 3개인데 식의 개수는 1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더 원칙적으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여타 조건이 없다면 답이 무한쌍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3개 더해서 8 되는 게 너네가 봐도 008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정수회로만 한정해도 정답이 무한쌍이 나온다는 거야. 저 만들다 보면 답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근에 대한 조건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 자주 붙는 조건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데 음이 아닌 정수해다. 얘부터 이제 문제를 출발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된다. 그럼 음이 아닌 정수해란 얘기는 뭐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지? 0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인트를 잘 잡았고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고 0이나 양의 정수를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을 니네 대부분 나랑 처음 배우지 않으니까 여기 문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그 3개가 서로 다른 3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3H8을 계산하면 나온다.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3H8로 저 음이 아닌 정수의 답이 나오느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실제 여기 있는 X, Y, Z 더해서 8이 나오게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중에 한 순서쌍이 X, Y, Z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이거 2개 더하면 3이니까 여기 5가 들어가면 되나요? 맞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실은 표면상으로 보면 X가 1이고 Y가 2고 Z가 3이란 얘기인데 이걸 경우의 수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X라는 문자를 한 개를 뽑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X를 하나 뽑았다. 그럼 Y라는 문자는 몇 개 뽑은 거야, 얘들아? 2개를 뽑은 거고 그럼 Z는 몇 개 뽑았다고 보면 되지? 5개 이렇게 뽑았다고 취급을 해버리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뽑은 순서로 계산한 순서쌍이나 아니면 처음에 Z를 한 3개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X를 뽑고 그 다음에 Y를 뽑고 그 다음에 또 Z 뽑고 그 다음에 Y 뽑고 지금 Z가 하나 B죠? 이렇게 되는 경우나 정답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문자를 뽑는 순서는 무시한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문자를 뽑아낸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X가 1이라는 건 X를 처음에 뽑건 맨 나중에 뽑건 중간에 뽑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뽑는 순서는 무시하겠다. 근데 Z 같은 문자를 보면 지금 현재 5번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해를 개수나 0이라는 걸로만 한정을 지으면 문자를 뽑는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 한 개의 문자를 여러 번 뽑는 거 역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뽑아내는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얘가 중복조합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예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부정방정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아예 요즘은 저렇게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걸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건데 내가 사과도 살 거고 그 다음에 복숭아도 살 거고 그 다음에 살구도 살 거고. 살구 알아요 니네? 잘 모르죠? 샤인머스켓 이거 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오렌지도 살 거다. 근데 이 네 종류의 과일을 합쳐가지고 개수를 8개를 사겠다라고 얘기해도 문제는 옆에 문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으니까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이 마이너스 1개 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과를 뭐 마이너스 5개 사겠다. 그럼 이거 뭐 갑자기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안 사거나 1개 사거나 2개 사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로 문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처럼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건을 사러 가는 거는 0개 사거나 그게 안 산다는 얘기죠. 아니면 2개 사거나 3개 사거나 그건 내 맘대로니까. 근데 물건을 살 때 이렇게 4종류를 사겠다고 지금 간 거지 우리가 과일 가게에. 반드시 얘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 얘 주고 그 다음 얘 주고 그 다음 얘 주지 않으면 나는 과일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쳐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물건을 사는 순서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문장으로 바뀔지 아닐지는 출제자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면 대놓고 그냥 부정방정식을 낸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내면 이거를 중복조합의 활용으로 냈다. 그렇게 출제하는 범주만 바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문항을 이해하고 근의 조건이 변형된다.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두 번째 근을 변형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양의 정수에다 라고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의 해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얘들아. 야 그럼 물어보자.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들어오는 거랑 양의 정수해라고 들어오는 게 차이가 뭐가 있는 거지? 0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자나 물건을 사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하나 이상 구매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0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몇 개를 지금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 얘들아? 8개. 저게 물건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X도 살 거고 Y도 살 거고 Z도 살 건데 합쳐서 8개를 산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물건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8개를 산다라는 건 얘를 사거나 얘를 사거나 얘를 사거나 상관없이 이 개수가 카운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의 정수해라는 말의 뜻은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걸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8번의 구매 기회 중 한 번을 X, Y, Z에 각각 미리 줘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겠다.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시 얘기할게요. 8개를 구매하겠다고 이해하자고. 어차피 옆에 이런 예도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그럼 8개를 구매하는데 X를 살 수도 있고 Y를 살 수도 있고 Z를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8번의 구매 기회 중 양의 정수이니까 X가 0이 되거나 Z가 0이 되거나 이런 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막는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이 8번의 기회 중 3번의 기회를 먼저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을 먼저 써서 X나 Y나 Z나 미리 하나씩 사놓고 들어가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얘를 X 프라임, 그러니까 이제 얘랑은 좀 문자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X는 0 이상인 건데 여기 있는 X 프라임은 하나는 미리 먹은 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 프라임이 되고 여기 Z 프라임이 되면 이거를 풀어도 된다. 이게 주로 양의 정수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야. 즉 미리 뽑아버린다는 거죠. 문자를 미리 뽑는다. 물건을 미리 구매한다. 그러면 정답이 3H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데 좀 번거로울지라도 사실은 근에 특수한 조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조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치환한다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저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원문을 다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3개 더한 게 지금 우리가 8인 상태를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X가 지금부터 무조건 뭐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1 이상 이 X를 X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치환하는 용도가 뭐냐 하면 봐봐요. 이 X 프라임은 0 이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더라도 얘는 무조건 1부터 인식이 된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하나씩 미리 주면 되는 건데 뭐 이딴 것도 치환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치환이 꼭 양의 정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되게 복잡한 상태로 치환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Y도 뭐라고 치환하면 될까 얘들아?
y 프라임 더하기 1이다. 이게 지금 대답을 안 하더라도 표면상으로 잘 이해를 해줘. 이게 지금 치환하는 포인트가 얘는 앞쪽에 있는 의미 아닌 정수회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의미 아닌 정수회가 들어오면 그게 보통 중복조합의 기본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양의 정수회라는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의미 아닌 정수회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더라도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문자를 조절하는 중이다. 그럼 얘가 0이 돼도 얘는 1이니까 지금부터 0은 막아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 얘가 1 되면 얘는 2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Z 같은 경우도 Z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거 3개 더한 게 어차피 8이란 얘기니까 요거 우변을 3개 더한 게 8이면 좌변에 3이 넘어가서 합이 5인 걸로 문제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게 문항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치환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볼게요. 지금 몇 개 더해서 8인 거지 얘들아? 3개 더해서 8인 거잖아. 자, 3개가 다 양의 짝수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개가 다 양의 짝수이다. 참고로 짝수 3개 더하면 8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짝수 3개 더하면. 그럼 양의 짝수라고 한다면 치환을 해야 되거든. 물론 이게 8이니까 대부분의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 그냥 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선생님도. 근데 이게 8로 나올지 28로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제 내는 사람마다 지멋대로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차라리 이걸로 문제를 바꿔버리죠. 3개 더해서 28인데 셋 다 양의 짝수이다. 내가 지금 굳이 양의 짝수라는 양의 표현을 써준 이유가 0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 2K 꼴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짝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자, 그럼 이때는 X를 어떻게 치환해야 여기에 변화에 상관없이 얘가 짝수가 될까? 이때 약간 수열의 방법을 쓰면 되는데 몇 X 프라임?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짝수 형태는 된 거거든요. 무조건 2배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0을 넣으면 0이 나오니까 0인 걸 막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태까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2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여기에 0이 들어가더라도 2부터 인식을 한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우기는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X'을 자연수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의하는데 자연수 자체도 원칙은 치환입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치환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귀찮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치환을 하려면 여기에 더하기 2라고 써주면 X'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더라도 이 X는 최소값이 2부터 인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으면 2고요. 1 넣으면 4가 되고 2 넣으면 6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짝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Y도 당연히 어떻게 치환을 해주면 될까? 셋 다 짝수인 거니까. 대답 좀 하면 안 되냐? 2y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z는 어떻게 되겠니? 좀 읽어봐. 2z 프라임 더하기 2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풀어보면 이거 3개 더하면 답이 얼마 나오는 거죠? 원래는 28인데 요거 3개 더하니까 지금 6이잖아요. 그럼 6이 넘어가면 이게 22이 되고요. 그걸 다시 2로 나누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얼마가 되겠다 얘들아? 11이다. 그럼 정답이 뭐 h 뭐라고? 3H11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분명히 XYZ 3개 더해서 28 내가 짝수를 만든 상황이잖아. 자 설명할게. 저 3개 중 2개가 양의 홀수고 2개가 양의 하나가 양의 짝수이다.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니? 2개가 양의 홀수.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는 니네가 알다시피 짝수예요. 홀 더하기 홀은 짝이니까. 맞죠? 걷다 또 짝을 더하면 짝수가 나오니까 XYZ 중 2개가 쉽게 얘기하면 홀수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하나는 양의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인 것들 중에서만 문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0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여기 있는 3개 중에 홀수가 지금 몇 개 있다고 내가 얘기한 거고 2개 그 다음 짝수가 몇 개 있다 얘들아? 1개 너무 잘못한 거 없죠? 그러면 누가 홀이고 짝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그거 어떻게 한 거지? 3C1 해도 되고요. 조금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시키면 X랑 Y랑 Z라는 문자 앞에 놓고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를 줄 세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홀이고 누가 짝인지를 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건데 그게 몇 팩을 얘들아? 3팩을 몇 팩 몇 팩? 2팩 1팩. 근데 이 자체가 3C1 혹은 3C2랑 똑같아요. 어제 우리가 중복조합 계산 연습할 때도 해봤지만 그래서 일단 홀과 짝을 정하는 방법이 3가지고요. 그 중에 얘가 홀이고 얘가 홀이고 얘가 짝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학습이 됐을 테니까 대답을 좀 해줘 얘들아. X가 홀이니까 X를 뭘로 치환하면 될까? 2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치환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를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또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몇 y 프라임? 2y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 z는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0은 허용하지 않는 짝수입니다. 그럼 2z 프라임 더하기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서 3개 더한 다음에 28. 걔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잘 보세요. 네 번째. 자, 다시 문제를 써놓을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28이요. 지금 이거 갖고 풀고 있는 중이에요. 요게 마루타입니다. 요게 지금 대상이야. 자, 여기에 x가 2 이하이다. 그리고 y랑 z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될까? 다 의미 아닌 정수인데요. 의미 아닌 정수인데 x는 뭐 이하라고 그랬고 2 이하, yz는 뭐 이상이요? 3 이상. 그러면 자연수라는 것도 굳이 얘기하면 뭐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1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100% 다 치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다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이거를? 치환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하라는 조건이 들어왔을 때가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원칙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기본 개념 설명 중이니까 얘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걔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이상이라는 기준이 들어오면 걔는 무조건 치환해서 문자를 바꿔주는 거다.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 야들아, y가 뭐 이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3 이상. 여기가 만약에 1 이상인 게 자연수였는데 그때는 얘를 y 프라임 더하기 얼마로 치환했었지? 1로 치환했었잖아, 자연수면. 근데 자연수는 1 이상이니까 1을 미리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3 이상이니까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z도 같은 범위니까 z 프라임 더하기 얼마라고 얘들아? 3이다. 이렇게 치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얘랑 얘랑만 좀 먼저 바꿔보면 x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의 합이 여기 3, 3이 저 짝으로 넘어가니까 20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상태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때 x가 현재 뭐 이하라고 조건이 들어와 있죠? 2 이하. 그럼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x가 현재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쌤이 다 문제 만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럼 문제는 그대로 다 풀립니다. 이제 계산이 좀 오래 걸리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x가 뭐일 때도 있을 거고 0일 때 또 뭐일 때 1일 때 그 다음 2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x가 여기 0 들어가면 이제 문자의 개수가 2개로 주는 거죠. 그럼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고 22. 얘는요 21. 얘는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세 개의 부정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나올지 수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상황으로 보통 문제를 4점짜리로 구성을 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풀어볼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지금 되게 많아요. 거의 한 20개 훨씬 넘어갑니다. 뒤에 문제를 다 세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야, 이거 답 좀 얘기해봐라. 그럼 이거 정답이 어떻게 되죠? 이제 문자 2개고 여기 근이 22니까 2H 2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H 21이 되는 거고 얘는 2H 얼마요? 20 이렇게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 정도면 치환 형태도 다 얘기했고 부정방정식의 형태도 다 얘기했으니까 문항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두 번째 수능에 자주 내는 형태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야 얘들아. 1번 부정방정식.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중복조합의 형태가 부등식의 형태인데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떠요. 부등식의 형태야. 자, 여기도 역시 여러 말 안 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 천천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x랑 y랑 z라는 문자랑 w까지 한번 도입을 해보죠. 근데 얘들의 크기가 무조건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 이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x, y, z, w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정수냐 하면 1부터 10까지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뭘 느끼면 되냐 하면 일종의 증가함수 형태다 이런 걸 좀 느끼면 돼. 이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증가는 아닌데 일단은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줄까? 약간 오름수 내림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왜 이거 개강 첫날 얘기했던 조합에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수를 오름수, 작아지는 수를 내림수라고 해서 문제 풀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퀄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퀄이 들어간다. 그럼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고 여기가 w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지. 1부터 10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를 찍는데 몇 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저 어차피 x부터 w까지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1과 1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나는 1부터 10까지의 10개 중 4개를 뽑아서 x, y, z, w를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4개를 뽑을 때 여기 이퀄이 안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같은 걸 뽑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숫자를 뽑아놓기만 하면 니네가 봐도 줄은 지네가 알아서 가서 쓰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개 중에 얘들아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10개 중에 몇 개를 4개를 뽑아놓으면 배열은 지가 알아서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4개가 9를 뽑고 7을 뽑고 3을 뽑고 5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괜찮죠? 자연스럽게 3은 누구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X로.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일종의 오름수 내림수 개념이잖아. 조합에서 배웠던. 근데 이게 여기 이퀄이 들어간 차이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이퀄이 들어갔다는 뭐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지? 중복 같은 걸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똑같이 얘처럼 10개 중에 뽑는 건데 10개 중에 뽑는 건데 뭐를 허락해서 얘들아?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놓으면 역시 지가 알아서 자동 배열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10개라고 얘기한 건 1부터 10까지인데 만약에 내가 5만 4개 뽑았다.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도 5가 되는 거고 얘도 5고 얘도 5고 얘도 5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뽑으면 자연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9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동 배열되는 성격은 똑같은데 이퀄이 들어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복조합 H를 쓸 거냐 조합 C를 쓸 거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형태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들어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이 부등식의 형태가 마지막 함수의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를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이 함수 쪽에서 작년 9월에 나왔던 29번, 그 다음 작년 수능,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 안 됐어요. 수능에 나왔던 30번이 다 중복조합의 함수 파트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다른 단원 수업할 때보다 개념을 좀 문제 위주지만 자세히 하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30번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점이에요. 지금 이 단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도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확률과 통계 전체 책을 봐도 오늘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문항을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이제 만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결정된다 이거죠. 알겠죠? 근데 지금 배워보니까 니네가 알겠지만 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풀이 과정이 복잡할 뿐인 거지 내용이 접근 불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는 대부분 파악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판단이 안 될 뿐인 거거든. 혹은 너무 복잡하고 많거나.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좀 귀찮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만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언제다 세라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 근데 그게 요령에 따라 개수를 세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니네가 다 일일이 극복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 통계는 약간은 좀 평등한 단원이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좀 집중해서 풀면 그래도 뭔가 풀어낼 수는 있다.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근데 이쪽에서 지금 작년 수능과 9월 평가원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역대 확률 통계의 준킬러 문항도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었어요.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하면 봐봐. X1하고 X2하고 비교해 봤더니 정의역 X2가 더 크대요. 즉 서로 다른 정의역 두 개를 잡은 거죠. 그랬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무슨 가함수라고 하지 얘들아? 증가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 편의상 설명을 해드릴게요. x라는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공역이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잡았다고 해보죠. 이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 현재 여기 있는 요 증가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건 수험한 적이 있어. 증가함수를 만족한다. 다 지금 이거 고1 겁니다. 다 고1 거. 그럼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함수의 조건에 따라 정의역이 몇 발이 나갈 거죠? 근데 그 4발이 여기 있는 6개를 소위 증가하면서 지키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위에 있는 문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정답은 뭐시 뭐가 된다고 얘들아? 6시4. 즉 여기 있는 6개 중에 내가 그냥 조합으로 4개만 뽑아주면 1, 2, 3, 4는 알아서 지갈 길을 찾아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가 증가함수를 만드는 게 오름수 내림수를 만드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름수 내림수가 이 부등식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중을 잘해서 들어야 돼. 중복조합은 결론은 조합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중복조합 자체를 이미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조합에서 배웠던 상당수의 내용이 중복조합에도 침범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니네한테 이거 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건 대부분 고1 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요. 이 문제 답은 지금 6시4고 예를 들면 내가 1하고 3하고 4하고 6을 뽑았다고 하면 1은 1로, 2는 3으로, 3은 4로, 4는 6으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단원에서는 여기에 이퀄만 딱 들어간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왜 중복조합이 되냐? 들어봐. 분명히 정의역은 서로 다른 두 개인데 대응되는 치역이 방향성을 유지하되 같은 건 허용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같은 건 허용을 할게. 그러면 사실 잠깐만 들어봐 봐라. 요게 이함수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잖아. 그러면 1이 가는 놈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2가 가는 놈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요 뜻이. 2가 가는 놈이. 근데 어때도 된다? 같아도 된다. 그럼 이거를 잘 봐요.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냥 여기다 넣으면? 알아듣죠? 근데 또 그 F2보다는 F 얼마가? 3이 또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고. 괜찮지? 당연히 F 얼마가? 4가 또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와 뭐 사이에서 논다? 1과 6 사이에서 논다. 이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나 이런 부등식 문제를 내나 사실은 이 둘은 한 패키지의 문제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그냥 6개야? 서로 다른 6개야? 그 서로 다른 6개 중 중복만 허락해서 여기 이퀄이 허용이 되니까 동의하시죠? 몇 개를? 4개를 뽑아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도 예고, 그게 이렇게 바뀌어 나와도 예고. 그럼 여기를 함수로 주면 얘랑 똑같다라는 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함수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들어가면 걔는 이런 부등식을 출제한 중복조합 문제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일단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제 빈도는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고 관연도 한 거의 뭐 7, 8년을 지배했던 게 이쪽이야.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현존하는 지금 유형 2가지를 내가 다 설명을 한 거고 이거 이외에는 이게 문장제로 나올지 식으로 나올지 대놓고 함수를 낼지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기본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나갈게요. 15, 16, 17번 해갈 거니까 보세요. 15번에 자면 안 된다. 조금 짧게 끊어서 할 테니까 봐봐. 15번에 각자리수가 일단 0이 아니다. 거기에 밑줄을 치고요. 각자리수가 0이 아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각자리수가 뭐가 아니라고?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이야. 이게 만약에 0이 들어가면 이 0이 맨 앞에 오냐 안 오냐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0을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몇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지? 4자리. 그럼 내가 만드는 15번 문제 보세요.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변형을 좀 많이 해드릴 거야. 자, 내가 만드는 4자리 자연수가 A, B, C, D라고 하죠. 국산말을 좀 섞어서 읽어보면 A1270D다. 그렇게 읽으면 되거든. 3254 그렇게 읽은 것처럼. 괜찮죠? 자, 근데 A, B, C, D가 다 뭐는 아니라고요? 문제 써 있어요. 0은 아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4자리인데 저 각자리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7이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내가 기본 문제 넣은 거니까 쉬운 거를 갖다 박아놨겠죠. 이게 답이 7이 된다 얘들아. 그러면 대답 좀 해봐. 얘가 어쨌든 1000의 자리인데 뭐가 아니라고 그랬고? 0이 아니고 얘도요.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이거 방금 우리가 배웠던 무슨 수의 해를? 자연수의 해라는 부정방정식의 문제를 자릿수를 도입해서 출제를 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15번 풀어봤자 이거 푸는 거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피 터지게 했던 내용에 활용에 불과한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중복조합을 잘 푼다는 얘기는 부정방정식으로 바꿀 줄 알거나 부등식으로 바꿀 줄 안다. 이 둘 중에 하나로만 귀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항이 나와도 부정방정식으로 바꾸거나 부등식으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자연수 해니까 야 여기 봐봐.
원래 이거 치환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하자고요. 귀찮으니까. 하나씩 미리 줘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뭘로 바꾸면 끝나겠다 얘들아? 3으로. 그럼 정답이 뭐 H 뭐가 된다? 4H3. 일단 이 문제 답입니다. 계산 끝까지 해드리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하나 빼고 C3은 유지하는 거니까 정답이 2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답이 20인데 4번. 보세요. 자, 15-1번. 문제를 두 가지 종류로 변형을 해드릴 테니까 봐봐. 실제 문제 내는 사람도 나처럼 바꿔. 알겠지? 자, 똑같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 각각의 자릿수는 0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승계할게요.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0이 아닙니다. 괜찮죠? 근데 각 자릿수의 합만 잘 들어요. 아까 원문이 여기가 7이었죠. 그 7을 13으로만 바꿀게요. 각 자릿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들어봐. 자, 여기도 어쨌든 0이 아니니까 하나 미리 주고 괜찮죠? 여기도 하나 미리 주고 여기도 하나 미리 주고 여기도 하나 미리 줍니다. 그러면 4번을 미리 줬으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죠? 9로 바뀌죠. 괜찮은가요? 여기 하나 미리 4번의 기회를 쓰니까 13이 9로 바뀐다고. 괜찮지? 그러면 4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9. 답이 뭐 H9요? 4H9. 이게 답일까요? 지금 뭐가 다르니까 내가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조금 좀 고민을 해봐. 위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 0이고 얘 0이고 얘 0인 거. 여기 9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은 미리 준 거니까. 지금 민영이가 얘기한 대로. 그럼 D가 9 나오는데. 맞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니? 내가 설명해 줄게. D 프라임이 얼마란 얘기는? 9란 얘기는 지금 하나를 미리 받은 상태잖아. 그럼 실제 D는 얼마란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자릿수잖아요. 알아듣죠? 어떻게 한 자릿수가 10을 넘어가요? 한 자릿수의 맥시멈 값은 9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너무 약했던 게 이게 7이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꽉꽉 채워도 저 A나 B나 C나 D가 10을 넘어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각자리 수합이 이렇게 10이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쉬운 거 한 거야. 그럼 이게 하나씩을 미리 주니까 9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0009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D는 치환하기 전에 실제로 10으로 인식이 된다.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현재 1인 거고 얘가 1인 거고 얘가 1인 거고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이건 5자리죠. 4자리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의 패턴을 쓰는 겁니다. 그럼 뭘 빼줘야 되겠니? 이게 지금 뺄 게 0009 이런 스타일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9인지를 정하는 방법 4가지를 빼주면 되겠다. 여기는 직접 세게 되는 거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해했으면 여기 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부터 우리가 어제 그렇게 연습했던 자연수의 분할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진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자, 다시 이거 치환하기 전이야. 4자리 자연수고 0은 아니래요. 4자리 자연수고 뭐는 아니라고 얘들아? 0은 아니라고. 각자리 수가 0은 아니다. 근데 각자리 수합이 14가 돼야 된다. 그럼 어쨌든 아까처럼 이렇게 미리 줘버리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는 거죠? 10. 그리고 현재 스코어 일단 답을 시원하게 씁니다. 뭐 H10이요? 4H10. 거기서 뭐가 안 되죠? 첫 번째 10, 0, 0, 0 이런 형태는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해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한 건 10이지만 실제는 뭘로 인식해? 그것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럼 이거 아까 세봤지만 몇 가지? 근데 뺄 게 한 종류가 더 생긴다 이거야. 그쵸? 9, 1, 0, 0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4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 4종류의 숫자를 문자 앞에 놓고 줄 세운다.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섞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갖다 A, B, C, D 앞에 놓고 줄 세우면 몇 팩을? 4팩을 0, 0이 줄 세우면 몇 팩? 이걸로만 나눠주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뭐 잘못한 거 없죠? 그러니까 뺄 게 12가지, 4가지니까 총 16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진짜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변형 봐봐. 15-2번. 자, 똑같이 4자리 자연수의 합을 방금 내가 문제 출제한 것처럼 14로 유지를 하는데 이번엔 이걸 빼볼게요. 각자리수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각자리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빼겠다고요. 그냥 4자리 자연수 중 각자리수의 합이 1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잘 들어요. 몇 자리라고 했으니까 4자리. 이게 지금 최고 자리인 거 맞죠? 천의 자리. 얘가 0 되는 건 막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0으로 깨지면 4자리가 아니라 3자리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되 나머지는 막을 필요는 없다. 그 제약에 불과한 거지. 알겠니? 그럼 이게 지금 숫자가 겁나 크거든.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내려드릴게요. 뺄 게 겁나 많아져요.
자, 양심 가지고 12로만 조절을 하죠. 12로.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미리 줘버리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죠? 11. 자, 이 상태로 일단 답을 내면 어떻게 되니? 내가 여기 하나를 미리 줌으로써 1000의 자리가 0이 되는 것만 방지했을 뿐이야. 알아듣겠죠? 그럼 4자리가 된 건 맞다는 거지. 불러봐. 그럼 정답이 뭐 H? 4H11. 괜찮니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그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고민할 게 많아져요. 고민할 게 많아진다. 잘 봐라. 그럼 4H11에서 뭘 빼야 될까? 첫 번째. 일단 이건 다 안 되죠. 이건 다 안 되잖아요. 어디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 들어봐. 만약에 얘가 A'이면 실제 A는 뭘로 인식하죠? 12. 어쨌든 안 되지. 그 다음 얘는 치환한 거 아니니까 얘가 11대도 안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현재 몇 가지 뺄 수 있고요? 4가지. 인정하죠? 또 10, 1, 0, 0. 참고로 잠깐 얘가 10이란 얘기는 실제 A는 뭐였죠? 어쨌든 안 되죠. 듣고 있어요? 그럼 얘를 또 아까처럼 요 앞에 놓고 줄 세우면 되는 거 인정하죠? 몇 팩을? 4팩을 몇 팩으로? 아직 더 있어요. 또 뭐? 9, 2, 0, 0. 이게 안 되니?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알아듣죠? 근데 이 9가 뭐가 되는 거? A'이 되는 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A'은 이미 한 개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9가 또 배정이 되면 걔가 자릿수가 또 10이 돼버려.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0을 쓴다 안 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알아듣겠나요? 지금 요렇게만 내도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짝씩만 바꾸고 있는 건데 문제의 난이도가 3, 4점을 넘나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9는 누구한테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A'한테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얘들아? 200을 여기다 배열한 것도 다 빼줘야 된다 이거지.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200을 B, C, D 앞에 놓고 줄 세우는 게 몇 팩을? 몇 팩으로? 이것도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또 9로 시작하는 게 920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9110이 있죠. 그럼 얘를 또 갖다가 여기에 놓고 줄 세운 거 역시 또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4에서 12로 지금 잽싸게 바꾼 겁니다. 이게 14였어 봐요. 지금 아직 이거에 한 배수개는 더 세야 돼요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사건을 조절은 해주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근데 얘들아 작년 수능은 여기 14로 돼 있었던 이 문제 푸는 것보다도 더 셀 게 많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훨씬 많다고.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그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오늘 내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야. 그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최선은 다 해볼게. 자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또 저것도 줄 세우니까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괜찮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리 커도 숫자가 뭐로 바뀌니까 8. 쟤는 막 배열해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15번 문제 하나만 풀었지만 얘를 가지고 각종 변형을 해준 거를 훨씬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냥 뭐든지 간에 문제화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은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맘만 먹으면 문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애들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를 가지고도 자릿수의 합을 중복조합으로 만들 때 0을 허용하냐 안 하냐, 여기 있는 자릿수의 합이 10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줘.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 기본 문제만 좀 풀고 뒤에 한두 개만 더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할 테니까 좀만 집중해봐. 16번 밑줄 갈게요. 사과, 감, 배, 귤 4종류의 과일이랍니다. 몇 개를 선택하려고 한다고요? 8개. 한국말이 이게 좀 지랄이라 사과라고 쓰고 감이라고 쓰고 배라고 쓰고 귤이라고 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A, B, C, D 과일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이 4종류의 과일의 합계 구매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8개. 고기 잠깐 들어봐. 현재 스코어 여기까지만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니? 내가 지독한 변비라서 사과만 8개 다 사도 돼요. 그럼 정답이 4H8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처음 설명했던 의미아인 정수회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문장제로 들어오면 반드시 조건을 붙여. 반드시 조건을 붙인다고. 그리고 요즘은 조건을 붙여도 3점인 것도 있어요. 그럼 조건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엄청 세게 붙여야 4점이 돼. 그러니까 엄청 세다의 뜻은 적당히 안 돼. 다 케이스를 일일이 분류해가지고 세야 돼요. 좀 이따가 구경하게 돼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자, 문제 볼게요. 사과는 몇 개 이하?
한 개 이하 거기에 밑줄. 내가 아까 이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류라고 적으시고 이하라고 나오면 분류. 여기 써 있어 얘들아. 이하라고 나오면 분류. 이상이라고 나오면 치환합니다. 보통 개념 옆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할 정도의 문항들을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아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리세요. 이 정도 문제 유형은 다 외운다. 알겠지? 두 번째 16번에서 강조하는 건 이하와 이상의 개념이야. 자, 다시 물어볼게. 이하라고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분류. 근데 얘는 사과가 몇 개 이하? 그럼 분류의 기준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사과를 안 사거나 하나 사거나. 근데 나머지 과일 세 개는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그럼 한 개 이상이니까 원래는 치환인데 한 개 이상이면 자연수니까 거기 들어봐. 그냥 하나의 기회를 미리 주자 이거지.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좀 이렇게 좀 풀이를 맞춰야 된다 선생님이랑.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죠? 5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미 3번의 기회를 썼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괜찮냐? 그 다음 A가 사과인데 A가 몇 개 이하요? 한 개 이하. 그럼 A가 뭐인 것도 있고 0 뭐인 것도 있고 1 이렇게 두 종류로 가르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 됐는가? 그럼 대답 좀 해줘. A가 0이면 이 미지수 방정식 좀 불러봐. 뭐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얼마인 거 풀면 되고 5 이때는 얼마인 거 풀면 된다. 4 이렇게 분류의 기준이 두 개 정도 나오는 거는 뭐 3점 정도로 배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몇 점이냐? 이게 좀 옛날 문제인데. 얘 4점인가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그냥 3점이에요. 알겠지? 야 이거 답 어떻게 되니? 3H 5에다가 3H 얼마를? 4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끝난 사건들끼리는 더합니다. 알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 36가지 나온대요. 36가지. 그 다음 17번. 4명의 학생에게 밑줄. 얘들아 사람이 붙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4명인 거야. 사람 중에 도플갱어 4명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4명의 학생에게 몇 자루의 연필을 8자루 연필을 나눠준다. 얘들아 이런 문제가 경우의 수니까 항상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 만약에 4명의 학생은 지금 서로 다른이 확실하잖아. 8자루 연필이 만약 구분이 된다. 그럼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알아들어요? 8자루의 연필이 서로 다른 연필이라면 중복 순열이 돼요. 이러면 함수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고 들어봐. 이 설명이 오히려 중요하겠다. 17번에 학생은 지금 몇 명이 있다고? 그럼 4명이 A, B, C, D일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근데 연필이 몇 자루 있다고? 근데 그 연필이 만약에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에서 몇 번 연필이라면 8번 연필이라면 즉 연필이 구분이 된다면 여기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연필을 A, B, C, D 서로 다른 4명에게 보내라 이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1이 A로 가는 거랑 2가 B로 가는 거랑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는 게 이게 구분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럼 이게 벌써 뭘 만드는 구조랑 똑같아? 함수. 이러면 중복순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읽어야 돼. 제일 끝에 괄호에 뭐라고 써 있나요? 연필끼리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물건들은 구분이 되는데 기회를 주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이게 그런 거였잖아 지금. 얘가 물건 사는 거라고 하면 세 종류를 살 건데 합이 28개다. 이 28번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알겠죠? 근데 그 기회가 이 문제는 지금 뭘로 주어진 거지? 17번은 연필로 주어진 거거든. 그 연필을 8자루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과 D 학생이 받은 구분이 안 되는 연필의 총합이 8이다. 이런 부정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얘가 구분이 안 되니까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얘가 구분이 되면 함수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내용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도 얘들아. 소위 물건의 분배에 관한 질문인데 이 문제 밑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돼. 물건의 분배에 관한 문제야. 알겠죠? 근데 물건의 분배를 서로 다른 물건을 이것도 서다라고 써가지고 뭐 집에 가서 막 또 이상하게 막 엄마가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요. 뭐 섰다냐, 뭘 이상한 거 뭐 도박 가르치냐 막 이럴 수 있으니까. 혹은 그 매운탕 집에 가면 서더리탕이라고 팔아요. 그럼 너무 멀리 나갔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개체인데 원래 그냥 사람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이 과정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 이 과정은 중복순열.
중복순열. 그런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중복조합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너네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두 개만 배우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종류의 물건을 다른 종류의 사람에게 분배하냐, 다른 종류의 물건을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른 종류 사람한테 분배하냐, 이것만 있잖아. 근데 이게 니네가 봐도 얘들아, 이쪽의 가정이 같다 다르다 두 개잖아요. 그럼 받는 쪽도 같다 다르다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같은 종류의 사람은 아니고 이제 뭔가 바구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사람은 안 되니까. 즉 세 조각 내라 이럴 수가 있거든. 같은 종류의 물건을 그냥 세 조각만 내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가 되면 그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자연수의 분할이 돼요. 근데 그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니까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네는 저 두 개만 할 줄 알면 돼. 원래는 저게 네 개였다고.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다고. 근데 그중에 두 개는 삭제했고 연산만 할 줄 알면 된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아니 어제 연습한 거니까 내가 그냥 해주긴 할까? 야, 우리 어제 이거 했었지. 6명을 2명 분할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6명을 2명 쪼갠다. 조편성. 뭐시? 6시. 기억나지? 이거 기억 안 나면 완전 그 너구리 새낀 거잖아요. 또 뭐시요? 4시. 그 다음 곱하기 몇 백분의 1.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사람 몇 명을 이 6명이 서로 다른 6명 맞죠? 근데 그거를 몇 조각 내는 거죠? 3조각 내는 거니까 이 분배받는 대상이 같은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게 지금 받는 쪽이 사람이 아니라 주는 쪽이 사람인데 그 서로 다른 사람 6명을 같은 종류의 백 3개에다가 나눠 넣는 거야. 같은 종류의 백 3개에다가 이렇게 나눠 놓기만 하라고 그랬지. 이게 1조, 2조, 3조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여기가 같고 여기가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집합의 분할이라고 그래. 어제 배운 거니까 잠깐 설명해 본 건데 혹시 뇌가 꼬일 것 같으면 그냥 요 상태로 멈춥시다. 요 상태로. 방금 내가 얘기한 건 잃어버리세요. 아, 저 새끼 또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저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얘는 지금 연필이 구분이 된다고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중복조합인데 일단 저 상태로만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4명한테 연필 8개 분배하는 방법. 4H8이죠. 근데 한 자료도 못 받는 학생이 어떻도록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자료도 못 받는 애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보통 이 반대가 나오지 않나?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 자연수애잖아요.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수애란 말이야. 맞지? 그럼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없다의 답은 뭐지? 그러니까 그 답이 뭐냐고 이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개 같은 것들아. 다시 그냥 이 문제의 정답은 4H8이잖아. 근데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된다. 그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니까 이거 4로 바뀌잖아요. 그럼 답이 뭐 H 뭐냐고. 그럼 질문할 테니까 잘 봐. 이건 전체죠. 이건 대답해.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있어 없어? 근데 이 문제는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어때야 된대? 그럼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없는 거에서 전체에서 빼주면 이게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미 아닌 정수해와 자연수해를 동시에 묻는 방법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해와 자연수해를 한 문제 안에 이렇게 동시에 녹여낼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여기까지? 이건 계산하시면 답이 4H8에서 4H4를 빼주면 돼. 답이 130까지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되신 거죠? 그러면 힘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봐봐. 몇 개만 더 할 테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 역할이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거든. 지난주 52번까지는 다 했고 53번부터 중복조합 문제가 쫙 이어져. 자, 일단 현재 스코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다루겠습니다. 2개만 더 할 테니까 좀 힘을 내. 56번을 먼저 봐줄래?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56번. 5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 자연수 ABCD의 밑줄이요. 이제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건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야들아 대답해봐라. 자연수니까 굳이 얘기하면 양의 정수인 거 맞죠? 0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나 조건만 불러봐. 56번에 나 조건. 나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얼마가? D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 요까지만 답을 얘기해봐. 자연수고 4개 더한 게 11에 4H 8이죠. 하나씩 미리 주면 되니까. 많이 하던 거니까 이제 괜찮죠? 근데 가도 어디선가 봤던 거예요. 보세요. 저 4개의 합이 현재 12이지 않습니까? 치환하기 전에 보면. 그리고 니네가 4H8이라고 한 건 자연수라는 걸 반영한 거고. 근데 가조건에 보면 2개는 뭐고요? 그럼 2개는 뭐란 얘기야, 자동? 짝수. 참고로 홀 더하기 홀 더하기 짝 더하기 짝 하면 짝이 나옵니다. 홀 더하기 홀이 짝이니까. 그리고 또 짝짝 더하면 짝이고 거기다 또 짝 더하면 짝이고. 괜찮지? 자, 그럼 이거 아까 해봤던 거야. 대답 좀 해봐. 여기 있는 몇 개 중 2개가 뭐고요? 2개가 뭐니까? 이 앞에다가 홀 2개, 짝짝 2개 놓고 일단 네임을 정하자. 누가 홀인지 짝인지를 정하자 이거지. 알아듣겠죠?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풉니다. 몇 팩을? 몇 팩 몇 팩?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누가 홀이고 누가 짝인지가 정해질 거고요. 괜찮나요? 그 중에 이 둘을 홀수라고 하고요. 이 둘을 짝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대답 좀 해. A를 뭘로 치환하면 되겠니? 대답 안 하면 때린다. A 홀수라고요. 자연수인 홀수. 2A 프라임 더하기 얼마요? 1. 이렇게 해줘야 0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저기다 0 들어가도 1이니까 괜찮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대답 안 하면 지옥 가요? 2B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 C는 어떻게 될까? 2C 프라임 더하기 그치. 아까 다 해봤으니까 이제 대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럼 D는 어떻게 되겠니? 2D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되겠다. 암산 좀 할게. 1, 1, 2, 2 더하면 6이거든요. 그 6이 1로 넘어가니까 6 되고요. 그 다음 양변 2로 나누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3인 의미 아닌 정수해를 풀면 되는 거야. 답이 뭐 H 뭐가 되겠다? 4H3 이렇게 곱한 게 이 문제의 정답됩니다. 계산하시면 2번이 나와요. 120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얘들아 이게 20이고 이게 6개 나와. 정답이 120까지야. 맞지? 자, 그 다음 54번. 그 문제 별 해놓고 꽤 오래전이지만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54번에 자, 당연히 어디에 밑줄 쳐야 될지 느낌이 올 거예요. 나 조건에 먼저 밑줄을 갑니다. 똑같이 4개 문자의 합이고 자연수 XYZW 먼저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이에요. 문제. 자연수 XYZW 자연수 XYZW 괜찮지? 그 다음 나 조건에 밑줄 갑니다. 보세요. 4개 중 2개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고 밑줄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고 얘들아 자 일단 밑줄 쳤으면 고개 들어봐. 니네가 홀수 짝수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익숙한 거는 선생님도 아는데 실은 홀수다 짝수다의 개념도 나머지의 개념이거든요. 홀수가 어떤 의미의 자연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두 종류가 나와요. 0 아니면 1. 보통 나머지가 0인 상황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2로 나누면 모든 자연수를 2개로 분할할 수 있어요. 나머지에 따라. 그걸 우리가 통상 짝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3으로 나누면 얘들아 집합이 몇 개로 쪼개질까? 3개로 쪼개져.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이게 실제 작년 수능 15번 풀 때 쓰였단 말이야. 우리 왜 특강 들은 사람들은 수열할 때 이거 했던 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4로 나누면 몇 개로 분할이 될까? 집합이 4개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일반화해서 n으로 나누면 n개의 집합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들끼리는 서로 소해요. 확률에서 얘기하는 배반 사건. 겹치는 게 없다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홀짝수 내는 거 이제 좀 밋밋하다 이겁니다. 실제 이 문제가 평가원 문제고 이 문제가 교육청 문제야. 그러니까 교육청이 좀 더 문제를 약간 비비 꼬는 느낌이 있다고. 알겠니? 자, 그럼 이것도 어쨌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니? 맞아? 그 4개의 합이 얼마예요? 18. 근데 이 4개 중 2개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고? 그럼 나머지가 1인 거 2개 있고 나머지가 2인 거 2개 있다. 그럼 일단 누가 나머지가 1이고 2인지를 정하면 앞에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정해지고 맞지? 괜찮니? 그럼 이제 이 x랑 y가 나머지가 1인 거, zw가 나머지가 2인 거라고 해보자고. 대답을 해줘 이제. x를 뭘로 치환해야 될 거 아니? 진짜 대답해야 돼. x를. 그렇지. 3x 프라임 이러면 3의 배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얼마요? 1.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할만하죠 이제.
그럼 얘까지 한 마당에 이제 뭐가 나와도 니네가 천하무적일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5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다. 어떻게 할래요? 5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다. 5x 프라임 더하기 3. 안 어려워 이제. 괜찮지?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다. 6으로 나누어. 6x 프라임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다 작성해 나가면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니네가 얘기한 이 기술이 수열 문제에서 배수와 약수를 가를 때도 되게 요긴하게 쓰이는 기술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실제 뭐로 나누어 나머지가 뭐인 숫자의 일반항이 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게 전부 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n에 관한 1차. 야,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것들 한번 쫙 불러봐.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거. 처음에 얼마? 1. 그 다음 여기다 60 더해 나가면 된다고. 그지 않니? 그러니까 7이고 그 다음 얼마고.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6n-5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반영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6n 더하기 1꼴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게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인 줄 아냐? 고기 좀 들어봐요.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5가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1이 남는다는 6의 관점으로 보면 5가 모자란다와 같은 얘기야. 알아듣지? 1이 남는다와 5가 모자란다는 6의 세계에선 같은 얘기라고요. 6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2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홀수가 되는 거야. 그냥. 2의 세계에서는. 이게 첫째 항만 조절하는 거죠. 첫째 항만. 그럼 들어봐.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0 들어가도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근데 수열은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걸 실은 3의 관점으로 보면 1이 모자란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써여졌다 1 넣으면 2부터 나오잖아요. 이해하지? 이게 다 등차 수열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됐고 y는 뭐라고 할까? 3y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 z부터 바뀌죠. 어떻게 돼요? 3z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괜찮지? 듣고 있는 거지? 나 뭐 잘못했니? 맞아. 그 다음 w는 3w 프라임 더하기 2. 자, 암산 좀 하겠습니다. 1 2개, 2 2개니까 여기다 6을 빼주면 12가 되고요.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그래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힘들어 죽겠네. w 프라임. 이게 지금 12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4. 답이 뭐 h 뭐를 곱해주면 되겠다? 4h4.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죠? 진짜 괜찮아요? 자, 54번까지 쌤이 해드린 거 맞지? 자, 하나만 더 할게. 힘내. 하나만 더 할게. 58번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58번. 56페이지 58번.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보세요. 56페이지 58번. 자, 일단 자연수 ABC의 밑줄. 자연수 ABC.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자연수 ABC.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부정방정식이 고기 잠깐 들어볼래? 이렇게 문자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더한 형태지 다. 우리가 지금까지 푼 것 중에 더한 거 아닌 거는 배운 적이 없죠. 맞죠?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충격인 게 학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ABC가 무슨 수인데요? 자연수, 가조건의 밑줄 쳐봐요. 세 개를 뭐 한 게? 곱한 게 얼마다? 이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세상 태어나 우리가 합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중복조합으로 풀었지 곱을 배운 적은 없다는 거죠. 벌써 니네가 나랑 수업을 지금 3달 넘게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안 배운 게 나오면 어떡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배운 걸로 바꿔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건 덧셈이야 곱셈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뭐가 나왔죠? 그러면 현명한 학생의 발상은 얘를 빨리 덧셈으로 바꿔야겠다. 이게 현명한 발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곱셈? 그럼 이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배우겠다? 그럼 망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고등학교 수학은 한정된 범위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변칙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의 문제처럼 안 보이게, 이 안의 개념처럼 안 보이게 문항에 변형을 주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곱으로 낸 거니까 이걸 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쉽진 않죠. 말이 쉽지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문항이 괜찮은 게 우리 수1에서 지수라는 단어 배웠잖아. 맞죠? 자, A의 X승하고 A의 Y승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무조건 곱하면 이 둘을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을 합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거든요. 알아듣나요?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남바 몇 번이야? 58번. 대답 잘해야 돼. A에다 B에다 C를 곱한 게 얼마 나온다? 180. 그럼 이 180을 얘를 소위 지수들의 합으로 바꿀 사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필기입니다.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유형은 많이 나올 테니까 잘 봐놓으세요.
이와 유사한 유형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한참 오래전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한 8년 가까이 돼가요. 이 문제 나온 지가. 알겠죠? 이거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할 건데 이거 좀 빠르게 해보면 9에다가 20 곱하면 180이냐? 나 뭐 잘못한 거 없지? 근데 20이 4 곱하기 온 거 맞죠? 이렇게 대충 쪼개놓고 이제 이쁘게 찢는 거예요. 그럼 뭐의 제곱이요? 2의 제곱, 뭐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굳이 쓰면 5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니?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소수인 인수가 몇 종류가 나왔죠? 3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봐. 이 A나 B나 C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7의 배수 혹은 11의 배수 이런 게 있으면 개작살 나는 거야. A, B, C 중에 뭐의 배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7의 배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기 지금 소수 안에 7이 없으니까. 알아들었죠? 그럼 A는 무조건 뭐의 배수거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그런 것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보셔야 되는데 이거 풀고 쉬겠다는 게 이게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A를 2의 X 원승, 3의 Y 원승, 5의 Z 원승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적당히 구성이 돼서 둘둘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게. 알아듣겠니? 자,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해 안 되겠으면 일단 보셔야죠. B는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같은 논리로. 2의 X 투승, 3의 Y 투승, 5의 Z 투승 이렇게 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C는 어떻게 될까? 불러요. 2의 X 3승, 3의 Y 3승, 5의 Z 3승. 그래도 우리 성훈이 늦게 와가지고 대답 잘하네. 왜 늦었어 기집애야? 자, 그럼 이거 3개 곱하면 잘 들어야 돼. 3개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 더하게 되는 거 맞죠? 덧셈으로 바뀌었죠? 그게 얼마다? 거기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고요? 2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는가? 그럼 또 불러봐. 이해한 사람들. 누구 더하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z1 더하기 z2 더하기 z 얼마는요? 3. 얘는 얼마가 되겠다? 1. 자, 물어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참고로 0이어도 되죠? 이게 2의 0승이라고 뭐 A가 자연수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으시지? 그럼 얘 답이 뭐 H 뭐? 3H. 여기도요. 3H. 여기는요. 자, 여기서 질문. 이 세 개를 곱합니까? 더합니까? 곱해요? 더해요? 이거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얘만 정해진다고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도 정해지고 얘도 정해지고 얘도 정해져야 A, B, C가 다 결정이 돼요. 즉, 이 각각의 세 숫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야.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인식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는 거야. 내 이런 거 보면. 이게 예전 문제라서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문제야. 이게 곱을 합으로 바꾸겠다는 발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당하는 애들이 많았겠죠. 시험장 가서. 알겠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라는 건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변형에 불과해. 선생님도 강의하느라 바빠서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잡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창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변형해서 내지 않겠어요? 맞죠? 이거 보고 그들도 수학 전공했거나 아니면 수학을 여러 번 가르쳤거나 그럼 관심이 가는 문제일 거라 이거지. 분명히 얘를 변형해서 만들 거다. 알겠어? 넘어질 뻔했다. 이거 얼마냐? 4C이니까 6, 이거 6, 이거는 3 되겠네요. 그러면 6, 6에 36, 3 곱하니까 108가지? 아, 근데 안 끝났어 아직 문제가. 아, 나도 너무 나가고 싶나 보다. 108에서 마이너스. 나 조건이 뭐야? A, B, C가 달라야 된대. A, B, C가 달라야 된대요. 그럼 나 지금 벌써 너네한테 마음이 급해서 여사건으로 풀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얘들아, 지금 그 나 조건이 A랑 B랑 C랑 셋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 다 다르다 맞아요? A랑 B도 어때야 되고 B랑 C도 어때야 되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셋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얘가 2고 얘가 1이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C랑 누구도 다르다. 그럼 셋 다 다르다의 반대가 뭐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명제의 부정입니다. 셋 다 다르다의 부정을 셋 다 같다라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처음 맞았던 기억 없습니까?
셋 다 다르다의 부정은? 야, 모든의 부정이 뭐냐? 어떤. 올의 부정이 썸이고 썸의 부정이 올이고. 맞지? 기억나?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고 왜? 알감 모르감 드모르감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지? 다시. 다 다르다의 부정은 셋 중에 같은 것이 있다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셋 중에 두 개만 같아도 되고 셋 다 같아도 돼요. AND의 부정이 OR거든요. OR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의 부정이 뭐라고? 같은 것이 있다. 그럼 다른 것이 있다의 부정이 다 같다야. 셋 중에 두 개 이상이 다르다. 그럼 셋 다 다를 수도 있고 세 개 중 두 개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의 부정이 다 같다라고. 이게 부정인 건 기억나? 이게 셋 다 같다 맞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우리나라 말로? 와, 나 이 강의 진짜 내가 21살에 하던 건데 예비고일들 데리고 아유 새로워라. 이거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 또 뭐 A는 이렇게 쓰기를 바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A랑 B랑 어떻고 그리고 B랑 C도 어떻고 그리고 굳이 쓰면 원래 이걸로는 셋 다 같다 되는 거 알아야 나도. C랑 A가 어떻다 이 뜻이거든 이게 한국말로. 그럼 얘를 지금 뭐 하라는 얘기니까 부정. 니네는 내년에 대학 가가지고 예비고일 절대 과외하지 마. 자격이 안 돼. 그럼 부정하면 A랑 B랑 어때야 되고 얘도 부정해야 돼 얘도. 그게 뭐야?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난 B, C도 어떻고 얘들아. 또는 내 또는이 무슨 말이야? 이것만 돼도 되고 이것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된다 이런 얘기라고. 괜찮지? 그리고 C랑 A도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 봐. 이걸 부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문제가 A랑 B도 다르고 그리고 B랑 C도 다르고 그리고 C랑 A도 다르다. 의 부정이잖아. 그럼 대답해. A랑 B랑 어때야 되고 또는 그럼 얘만 돼도 돼 안 돼? 돼.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고. 근데 B랑 C도 어떨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돼도 돼 안 돼? 그것도 된다는 거야. 또는이 그런 삶이에요. 이 새끼는. 야, 너 무슨 뜻이야? 얘만 돼도 돼? 얘만 돼도 돼? 둘 다 돼도 돼? 넌 안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알아들었니? 요것 때문에 나왔구나. 요렇게 살아보자. 요렇게. 그럼 제일 살면 안 되는 삶. 절대값의 삶이죠. 이 새끼는 안 주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너 양순이? 그럼 나와. 근데 너 음순이? 그럼 나와봐. 싫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삶이지 이게. 절대값의 삶. 뭔가 계속 바라는 거잖아. 기쁘다 뭐니 뭐 이러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게 두 개만 같아도 되고 셋 다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 잘해라. 세 개 곱해서 얼마 나온 것 중에? 셋 다 같은 게 있나요? 셋 다 같은 것도 있으면 빼야 돼요. 야, 니네 지금 생각을 하고 듣고 있는 거니? 세 개 곱해서 얼마라고? 근데 셋 다 같은데 셋 다 무슨 수라고? 야, 자연수의 세제곱수 중에 180이 있나? 그럼 그건 없는 거죠.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216이면 666도 빼야 되겠지. 알아듣니? 근데 180이니까 완전 세제곱수는 없다고. 그럼 빼야 될 게 뭐밖에 없는 거야? 두 개 갖고 하나 다른 거. 그거 어떻게 세야 돼? 이걸 또 막 저기서 소인수분해해서 세는 도라이들이 있어요. 걔는 직접 세는 거예요. 야, 3개 곱해서 180인데 몇 개가 같아야 된다고? 2개. 그럼 해보자. 자연수니까 1, 180 가능하지? 이렇게 세면 된다고. 듣고 있니? 그럼 이제 이 다음 거 얘기 안 해주면 나 화낼 거야. 1, 1 얼마? 그 다음 당연히 2이겠지. 뭘 고민하지 지금? 2, 그 다음 45, 그 다음 3, 3 20, 4, 4 되나? 저 4의 배수 210, 180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인데? 야, 여기를 보고 우리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너네 그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지? 이게 그러니까 4의 배수인지를 물어봤잖아. 16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는 맞죠? 근데 16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성은아 그거 맞아? 저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자, 5, 5 되니? 6, 6은?
된대요. 36에 5 곱하면 되나? 맞죠? 30 곱하기 5, 180. 77, 88, 99. 이제 끝났나? 요게 다래. 근데 봐봐. 누가 A고 B고 C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이 순서는 있는 거고 얘들을 요 앞에 놓고 줄 세워야 되겠네. 그럼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눈 게?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 있다. 이런 얘기죠. 많이 틀렸겠죠? 니네가 봐도. 문제. 108에서 12개 빼니까 96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8번 별. 자, 쉬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니네가 64번을 풀어보시면 좋아요. 62페이지 64번을 잠깐 풀어보시면 좋다. 좀 쉬었다 갑시다. 현재 25분으로 보고요. 35분까지.